생각을 바꾸면 돈이 따라온다. 가난한 두뇌를 리셋하는 법. 왜 평생을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지금 당신은 어디쯤 와 있나요?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팔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통장 잔고는 그대로고 미래는 더 막막하게 느껴지진 않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저 사람은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까? 운이 없어서 그런 걸까? 하지만 오늘 그 질문의 방향을 바꿔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그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려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신의 뇌를 재설계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돈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을 다루는 당신의 두뇌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당신의 두뇌는 언제든지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다. 이 말은 단순한 멘트가 아닙니다. 신경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의 수많은 연구들이 이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할 여정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 이건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 리셋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며 시작해보세요. 나는 지금부터 부자의 뇌로 다시 시작한다. 당신의 뇌는 왜 가난을 선택하는가? 당신이 지금까지 부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 그건 게으름도 능력 부족도 아닙니다. 당신의 두뇌가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도전보다는 생존을 우선시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투자를 고민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떠올리거나 직장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지금처럼 사는 게 안전하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을 보호하려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원래 생존을 위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 시스템이 오히려 당신을 가난 속에 가두는 감옥이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며 자랐나요? 돈은 쉽게 벌 수 있는 게 아니야. 성실하게 살아야지. 한꺼번에 큰 돈을 욕심내면 안 돼. 내가 뭘 안다고. 그냥 조용히 회사 다녀. 그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두뇌의 깊숙한 곳에 저장된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죠. 당신이 아무리 현실을 바꾸려 해도 내면에서는 늘 기존의 안전한 현실로 돌아가라는 신호가 울립니다.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난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설계 문제라는 것을. 좋은 소식은 그 뇌는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갈 겁니다. 부자의 두뇌는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뇌가 처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상황, 같은 기회, 같은 정보 앞에서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죠. 왜일까요? 바로 두뇌 안에 형성된 신경회로의 차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사고와 행동에 따라 신경망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신경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무엇을 자주 생각하느냐가 당신의 뇌 구조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결국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항상 부족하다. 나는 숫자에 약해서 투자랑은 안 맞아. 안정된 게 최고야. 사업은 위험해.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뇌는 이 패턴을 기본값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값은 새로운 기회가 와도 그걸 위험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항상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부자의 사고는 전혀 다릅니다. 돈은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리스크 없는 성장도 없다. 배움은 언제든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런 신념이 반복되면 뇌는 성장과 기회에 반응하는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위협이 아닌 가능성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사고방식은 뇌의 회로 구조다. 즉,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뇌를 만든다. 이제 질문해 볼 차례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어떤 사고 회로로 작동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회로는 과연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 향하고 있나요? 부자의 회로를 만드는 2단계 원리. 당신의 뇌는 평생 동안 수많은 믿음과 사고 패턴으로 자동 프로그램처럼 반응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그 오래된 코드를 지우고 부자의 회로로 재프로그래밍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딱 2가지 단계입니다. 1. 인식. 2. 반복. 이 2단계를 통해 우리는 두뇌를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인식. 나를 가난하게 만든 사고 패턴을 보는 힘. 첫 번째 단계는 의식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을 제한해왔는지, 당신이 어떤 믿음 아래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선택을 해왔는지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떠오른 적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난 투자에 소질이 없어. 부자는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거야. 사업은 실패하면 끝장나. 돈은 원래 없어야 정상이지. 이런 문장은 신념이 아니라 오래된 코드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 주변 환경, 사회적 메시지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사고의 찌꺼기들 일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생각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고들이 과연 지금의 당신을 이롭게 하는지, 당신의 삶을 확장시키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2단계 반복. 새로운 신념으로 회로를 다시 연결하라. 2번째 단계는 반복을 통한 재설계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반응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연결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을 과학적으로 신경가소성이라 하죠.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나는 돈과 자유를 끌어당기는 사람이다. 이런 문장을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하는 것이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뇌를 훈련시키는 리얼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반복하느냐를 모르기 때문이죠. 뇌가 가장 강하게 프로그래밍되는 시간대는 잠들기 직전, 눈 뜨자마자 딱 이 2 순간입니다. 이때 뇌는 알파파 세타파로 진입하며 논리적 판단보다 감정적 수용이 강해지죠. 바로 그때 뇌는 당신이 들려주는 말을 절대적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사고방식을 소리내어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이미지화해 보세요. 그게 바로 부자의 회로를 만드는 실전 훈련입니다. 뇌를 속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감각 시각화. 단순한 긍정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조금씩 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기술을 더하면 그 변화는 몇 배로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감각 기반 시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각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연히 눈을 감고 미래를 떠올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상은 효과가 약합니다. 진짜 시각화는 감각을 동원해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레몬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새콤한 향과 혀를 자극하는 신맛, 입안에 침이 고이는 느낌까지 떠올릴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실제로 레몬을 먹고 있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부의 시각화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감각 시각화 기법입니다. 실전 예시.
나는 부자다를 느끼는 연습. 단순히 나는 부자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된 당신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아침에 고요하고 햇살 가득한 침실에서 깨어납니다. 스마트폰을 켰더니 입금 알림이 떠 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매출 현황을 확인합니다. 숫자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큽니다. 가족과 함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 마음속에서 어떤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좌를 열어보니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금액이 안정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단지 떠올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감정을 진짜처럼 느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도감, 자신감, 기쁨, 여유, 감사함. 이런 감정을 먼 훗날 언젠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미리 느끼는 연습이 바로 두뇌 재프로그래밍의 핵심입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 CEO, 억만장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이 오기 전에 먼저 감정적으로 도달합니다.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고 회로입니다. 감각 시각화의 핵심 요약 1.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감정까지 포함된 장면을 그린다. 2. 청각, 시각, 촉각 등 가능한 많은 감각을 사용한다. 3. 매일 같은 장면을 반복하고 감정을 점점 더 실감나게 만든다. 시각화를 루틴으로 만드는 법, 습관이 시스템이 된다. 시각화는 단발성으로 한 번 한다고 해서 당장 인생이 바뀌는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두뇌에 새겨지는 설계도가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현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죠. 모든 위대한 변화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습관은 반복이고 반복은 신경회로입니다. 그리고 신경회로는 결국 당신의 자동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각화를 특정한 루틴에 녹여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절대 지속되지 않지만 루틴에 박힌 것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죠. 1단계, 시각화를 기상 직후에 넣어라.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단 2분 어제와 같은 부자의 하루를 감정과 함께 떠올리기.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뇌가 가장 수용적인 상태일 때 당신의 미래를 심는 의식입니다. 2단계, 시각화를 취침 직전에 넣어라. 불을 끄고 누웠을 때 하루를 정리하며 오늘도 나는 부자의 회로를 훈련했다는 인식과 함께 다시 한번 풍요로운 미래의 감정과 장면을 그려보세요. 이때 당신의 뇌는 무의식 속 깊이까지 이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도 그 감각을 기반으로 신경회로를 조금씩 재편성하게 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어타믹 해버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인생을 설계하는 가장 작지만 강력한 도구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매일 2분씩 시각화를 반복한다면 그건 더 이상 행동이 아니라 설계된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선택을 무의식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변화를 만드는 힘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같은 장소, 동일한 이미지, 깊은 감정이입. 이 네 가지가 반복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 가난한 회로에서 자동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좋은 생각은 했는데 막상 행동이 안 돼요. 알긴 알겠는데 왜 난 그대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에 연결 회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뇌는 새로운 행동을 한 번 하는 것을 의미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어라는 신호를 받아야 비로소 그것을 자동화 회로로 전환합니다. 즉, 생각, 의식적 행동, 반복, 자동화. 이 순서를 거쳐야 생각이 진짜 내 삶에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단 하나의 행동이 평생을 바꿀 수도 있다. 단 그 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면 행동 자동화를 만드는 3단계 구조.
1. 트리거 만들기.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알람 소리는 시각화 시작, 커피 마시기 전은 긍정 확언 3회, 잠자리 들기 전은 감사 기록 1줄. 이런 식으로 기존 습관에 새로운 행동을 묶는 방식을 사용하세요. 2. 행동 단위는 작게. 많은 사람들이 행동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30분 명상 대신 3분 시각화, 책 한 권 읽기 대신 한쪽 읽기, 부자 습관 정리 대신 핵심 문장 필사 1줄. 작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것이 행동 자동화의 첫걸음입니다. 3. 결과보다 루틴을 보상하라. 돈이 들어왔다가 보상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훈련했다는 것 자체가 내면의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는 느리게 오지만 루틴은 매일 당신의 자존감을 채워줍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습관이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결과로 연결되는 이 구조를 하루하루 쌓아가는 사람만이 부자가 되는 사고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도. 그런데 왜 알면서도 계속 무너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 감정에 있습니다. 감정은 결정의 속도를 왜곡시키고 판단의 기준을 흐리게 만들며 계획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내부 변수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순간이 위험합니다. 화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결정한다. 불안할 때 무리한 대출이나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기쁠 때 계획과 기준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피곤할 때 의지력과 선택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전략도 무너뜨릴 수 있다. 부자의 심리 전략, 감정을 다루는 3가지 기술. 1. 감정은 판단이 아닌 신호로 본다. 부자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합니다. 감정은 행동 지시가 아니라 컨디션 알림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 모든 중요한 결정은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내린다. 부자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돈, 투자, 이직, 계약, 소비에 관련된 결정은 항상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 뒤, 일주일 뒤, 최소 10분 뒤라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진정된 상태에서만 진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감정을 다스리는 도구를 일상에 둔다. 운동, 명상, 저널링, 산책, 물 마시기, 음악 듣기 등. 감정이 들끓을 때 나를 진정시켜주는 루틴을 하나 이상 갖추세요.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습관과 시스템을 감정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감정이 지배하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전략을 세워도 제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일관된 실행력을 통해 결국 남들과 다른 결과에 도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최근 어떤 감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나요? 그 결정은 지금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나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 신념, 직접 지워보자. 지금 당신이 살아온 방식, 반복된 선택, 계속되는 결과.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나는 어떤 신념을 믿고 있는가? 신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이라고 전제로 받아들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논리로는 틀릴 수 있어도 감정과 행동에서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돈은 고생해서 버는 거야. 나는 원래 숫자에 약해. 부자가 되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해. 나는 큰 돈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야. 돈 많으면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 이 중 하나라도 마음속에 당연히 그렇지라는 반응이 들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의 무의식에 저장된 신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진심으로 믿는 대로 산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나는 돈을 쉽게 벌 수 없어라고 믿고 있다면
뇌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회도 거절하고 선택도 망설이고 행동도 제한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운영 체제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념 업그레이드 실전 연습 1단계 나를 제한하는 신념 찾기. 지금 당신이 돈, 성공, 자산, 자유에 대해 떠오르는 부정적 문장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건 생각이 아니라 숨겨진 프로그램을 끌어내는 작업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에 너무 늦었어. 부자는 특별한 사람들만 될 수 있어. 돈은 나를 바꾸게 될 거야. 2단계 그 신념을 불태우는 시각화. 이제 눈을 감고 그 문장이 적힌 오래된 폴더를 상상하세요. 당신 마음속 깊은 서랍에서 꺼낸 그 폴더를 눈앞에 불 속에 던져 태우는 장면을 떠올리세요. 그 글자가 타들어가며 사라지는 걸 느껴보세요. 3단계 새로운 신념을 설치하기. 그 자리에 새로운 폴더가 나타납니다. 그 안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세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돈은 그 대가로 나에게 흘러온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다. 나는 부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신념을 매일 아침 자기 전 감정이 요동칠 때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이건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새롭게 설계하는 언어 훈련입니다. 신념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고 결국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부자의 신념은 계획으로 증명된다. 산문 전략. 신념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 꿈은 흐릿합니다. 하지만 계획은 뇌에게 방향을 주고 현실에게 압력을 가하는 구조입니다. 부자는 절대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념을 행동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산문 전략입니다. 1.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목표 설정. 막연한 부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을 가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월 500만 원 이상의 자동 수익 구조 만들기. 1년 안에 금융 지식 마스터하기. 내 시간과 장소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1인 사업 시작하기. 이 목표는 감정이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행동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2. 그걸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부자는 큰 걸 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아주 작은 첫 행동부터 시작합니다. 유튜브로 부자 마인드 영상 10분 시청. 책 한 페이지 읽고 핵심 한 문장 필사. 자동이체 통장 만들기. 감사 전월에 오늘 쓸 돈 미리 기록해보기. 이런 작은 성공이 쌓일 때 뇌는 우리는 진짜 이 길로 가는 중이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시스템이고 곧 현실을 바꾸는 힘입니다. 3. 나는 오늘 어떤 감정 상태로 이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안한 감정으로 행동하면 그 행동은 회피와 눈치 보기의 흔적만 남습니다. 감사, 기대, 몰입의 감정으로 행동하면 뇌는 그 경험을 확장 가능한 성공으로 저장합니다. 부자는 감정까지 의도적으로 설계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계획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포함한 삶의 방향을 통째로 조율하죠.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전략은 단순하다. 다만 일관되게 반복하기 어려울 뿐이다. 이 산문 전략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매일 진심으로 반복한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요약, 부자의 실천 사고 프레임. 1. 무엇을 원하는가? 2.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는? 3. 그걸 어떤 감정으로 실행할 것인가? 부자의 시간 감각, 지금이 아닌 미래에서 선택한다. 우리 대부분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오늘 얼마나 피곤한지, 지금 이 일이 귀찮은지,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래서 중요하지만 당장 티나지 않는 일은 미룹니다. 공부, 독서, 투자, 새로운 시도, 언젠가 할 거야 라고 말하며. 하지만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보다 1년 뒤의 나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시간 감각입니다. 그들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행동이 6개월 뒤, 1년 뒤 어떤 복리로 돌아올까? 이 선택이 나를 어디에 데려다 줄까? 지금 편한 선택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부르는 건 아닐까? 제프 베조스는 사업 아이디어를 판단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5년 후에 고객을 떠올린다. 지금 고객의 입맛이 아니라 앞으로 고객이 원하는 걸 기준으로 결정한다. 부자는 즉시 보상보다 지연된 복리를 택한다. 가난한 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게 먼저지.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해. 나중에 돈 생기면 할 거야. 하지만 부자는 말합니다. 지금은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간이 쌓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그 복리의 곡선을 신뢰하며 움직입니다. 복리는 단지 금융 용어가 아닙니다. 행동, 습관, 관계, 감정, 지식 모두 복리의 법칙을 따릅니다. 책을 하루 10쪽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은 일주일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생각의 근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과 그걸 매번 쓰는 사람의 5년 후 자산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집니다. 미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지금의 쾌락을 유예할 수 있고 지금의 불편함을 성장의 연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보통 사람과 부자를 갈라놓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 1년 후에도 나를 칭찬하게 만들까? 부자의 언어는 현실을 만든다. 말이 시가 된다. 이 말 그냥 속담으로만 들리시나요?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매일 입 밖으로 내는 말은 당신의 사고방식, 감정상태, 행동 방향, 인간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생의 궤도를 결정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입에서 드러납니다. 어차피 안 돼. 난 원래 운이 없어. 부자는 딴 세상 이야기야. 돈 얘기하면 욕심쟁이 같잖아.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암호이자 자신의 인생을 갇힌 프레임에 가두는 선언입니다. 반면 부자의 언어는 다릅니다. 그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단어, 다른 해석, 다른 방향성의 말을 선택합니다. 부자가 자주 쓰는 언어 패턴 5가지. 1.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안 돼.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질문 하나만으로 뇌는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부자는 항상 해결책 중심 언어를 씁니다. 2. 나는 배우는 중이다. 나는 그거 몰라.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야. 자신을 고정된 상태로 정의하지 않고 학습자 모드를 유지함으로써 뇌는 성장을 허용하게 됩니다. 3. 이 경험은 나를 확장시킨다. 실패했어, 망했어. 이건 내가 확장하는 과정이야. 부자는 사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언어를 통해 그것을 구조화하고 의미화합니다. 4. 돈은 나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돈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지 않나? 돈은 내가 세상에 준 가치의 반사다. 부자는 돈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언어로 돈을 다룹니다. 5. 나는 책임진다. 이건 다 환경 탓이야. 내가 선택한 결과다.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 부자의 언어는 책임의 언어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에 결정권도 통제력도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곧 진동이고 진동은 현실을 끌어당긴다. 즉, 말하는 순간 현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주 쓰는 말이 당신이 머무는 수준을 정합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언어로 내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는가? 부자는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다. 관리한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억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아야 돼. 난 흔들리면 안 돼.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억제된 감정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무의식적인 소비, 인간관계 폭발, 건강 악화, 자책. 부자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감정을 자산처럼 보존하고 분산 투자하듯이 다룹니다. 찰리 먼거는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을 따른다. 그 시스템 안에는 감정이 요동칠 때도 유지되는 행동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부자의 감정관리 전략 4단계. 1. 감정에 이름을 붙여라. 나는 지금 뭐뭐하다. 감정은 흐릿할수록 통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언어화되는 순간 감정은 덩치가 작아집니다. 예. 아, 짜증나.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분노하고 있어. 막막해. 나는 지금 미래에 대한 통제가 없어 불안한 상태야. 감정은 정면으로 바라볼 때 그 힘을 잃습니다. 2. 감정을 에너지로 환산하라. 부자는 감정을 낭비하거나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감정을 에너지로 바꾸면 지금 나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 화는 운동으로, 불안은 정보 수집으로, 슬픔은 글쓰기나 예술적 창작으로 전환합니다. 감정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활용 자원이 됩니다. 3. 정리 루틴을 일상에 설치하라. 부자들은 감정이 계속 쌓이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상에 감정 정화 장치를 넣습니다. 예. 매일 저녁 10분간 저널 쓰기. 아침 산책하며 감정 체크. 나만의 음악 플레이리스트로 에너지 정리. 누군가에게 감정 털어놓기. 감정 배출 파트너 만들기. 이 루틴은 감정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시스템입니다. 4. 감정은 나를 위한 정보다, 심판이 아니다. 부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감정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려주는 신호야. 지금 내가 필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거야. 감정은 결과의 기준이 아니라 관점의 점검 도구로 바뀌는 순간 당신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당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 자산을 지혜롭게 분산하고 보존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부자의 감정 관리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두뇌는 부자의 길로 리셋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바꿔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지식, 스펙, 재능, 자본. 하지만 이 영상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이 한 문장이 떠오를 겁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생각이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며 반복된 사고, 말, 감정, 관계, 행동의 구조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 구조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을까? 를 묻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를 묻고 있나요? 당신은 여전히 지금 당장 편한 것을 고르시나요? 아니면 1년 후 나를 칭찬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넘기나요? 아니면 오늘 이 영상에서 들은 한 문장을 붙잡고 진짜로 나의 인생을 다시 쓰겠다는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당신이 바꿔야 할 건 인생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사고가 바뀌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감정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결국 현실이 바뀝니다.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데 단 한 줄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지속적으로 당신의 생각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처럼 행동하고 싶다면 먼저 부자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그 생각을 오늘부터 매일 반복하라. 당신의 뇌는 그 명령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다. 감사합니다. 리치 오디세이였습니다.